누구 집 자식인데 뻔히 아는데, 그럴 때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이 우선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따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기적을 썼던 것 같아. 기적의 방법. 자기가 이제 유능하니까 기적을 쓸 수가 있지. 근데 기적이라는 것도 자기한테는 당연하지만 상대편한테는 기적이지.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응?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너무 단기적이게 돼가지고 아주 단기적 아니야. 그 시작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우선 날 믿어라. 그리고 확인해라. 이 유예 기간이 끝나버렸단 말이야. 확인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 그게 내 예측이야. 그 믿음만 강조했지 그 믿음이 옳다는 걸 증명 안 했거든. 그렇잖아. 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증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검증되어 나가는 성질이시다 말이야. 그것이 이 종교와 교육의 차이일 수도 있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면 종교를 수 있는데, 교육은 그 믿음이 확인되어 나가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하와적 허물쓰기, 이것도 SF 상황으로서는 잘 설정한 것 같아. 허물쓰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상대에 따라서 나타낸다. 그런 뜻에서 지금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에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흥미있는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4번의 그 코토니의 뽀라니 개념하고 장상호의 품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중에 내가 그 질문이 또 있더라고 하나? 그래서 그때 내가 설명을 내가 하기로 하지.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드라마의 에듀케이션, 놀이와 드라마, 난 놀이에 치중을 뒀었거든. 놀이에 그 내재률이 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농구하고 무슨 배구의 차이가 그 내재율에 있다. 그 경계가. 그 중에서 내재율에 주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본의론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 접근 방법을 썼는데, 드라마는 이제 놀이 한 형태겠죠. 극정놀이. 극정놀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나는 그 드라마를 매우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교육관에서. 나는 그 메타 교육 방법으로 드라마를 한번 써봤으면 하는데, 이게 난 하나의 처음부터 생각이 온 부분이야. 그건 뭐냐면은 그 교육놀이 가능성이에요. 교육놀이. 이 어린이들한테 그 교육적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교육적 체험을 증폭시키는 이런 방법으로서, 가령 예를 들면 SF라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드라마에는. 그러니까 선진과 후진을 가정하는 거야. 갑과 을을 놓고 구체적으로 너는 마술 고수고 너는 마술 하수다. 인물을 주는 거지, 역할을. 드라마에서 역할을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승과 제자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너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 그리고 그때 그 갑과 을을 한테 주는 것보다는 가령 역할을 주관 자가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 혹은 네가 제자고 내가 스승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을 주는 거야. 그때 대응을 보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형품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한테 어떤 놈 옥박지를 거고 이 바보야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놈은 사살 어떻게 하는 놈이 있을 거고 그래서 교육의 내재를 따를 수도 있고 뗄 수도 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점차 그 문제점이 발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진인데 고압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점차 개선나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교육적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혹은 그 수준도 높아지면서 다른 한편 또 교육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지금 이제 박 선생이 또 교육에 관심이 있더라고. 교육을 또 습득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을 해서 이 언어라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체험에 기반을 둬야 되거든. 근데 교육도 그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SF 상황이 메타교육의 중요한 방법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 한번 시도해볼 만해. 그렇지? 시도해볼 만하다고. 이게 잘 나가면 아마 그 메타교육의 활로가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죠? 근데 누가 이니시에이터냐, 누가 리액터냐, 뭐 이런 문제에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 스위치도 한번 해보고 말이야. 이제 네가 선진이고 네가 후진인데, 왜냐면 좋은 스승이라는 건 좋은 제자라는 걸 상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좋은 제자 만나지 않으면 좋은 스승하기 힘들잖아.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 말씀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플라톤이 대화편을 사실 대화편이라고 희곡이잖아. 실제로 그 액터가 있을 것 같아요. 연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잖아. 철학의 그 소재를 넣고 희곡을 써가지고 여기에 드라마식으로 쭉 엮여나간 작품인데 각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각본을 써야 되는데 플라톤처럼 대학원을 써야 되는데 교육 대학원 가령 그런 식으로 해서 소재를 좀 더 교육 쪽으로 내재율 쪽으로 해가지고 액터를 설정하면 멋진 작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네. 좋은 연상인데 정말은. 왜냐하면 플라토가 원래 드라마식으로 썼어요. 그 시나리오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뭔지 또 알게 되잖아. 그렇잖아. 뭐 아이디어가 좀 자꾸 꾸역꾸역 나오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아주 최 교수 코멘트도 아주 좋은 코멘트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안현숙 선생님 안 나왔구나. 넘어갈까? 그냥 갈까? 누가 대리로 읽으면 또 그거 할 수 있고. 제가 대리로 읽겠습니다. 2장 교육의 구조와 관련하여 교육은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세계를 의미하며 그 나름의 구조와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 교육 본의로는 상호교육, 하화교육,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측면, 이 모두를 교육으로 지칭한다. 상호교육, 하화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양상을 띠면서 어느 것이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나름의 내재적인 목적과 행태를 지닌 전체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을 총체적으로 예시한 것이 수레바퀴 모형이다. 수레바퀴 모형은 상호교육과 하화교육이 협동하는 양상에 주목한 것이므로 그 외의 다양한 교육의 양상이 어떤 것일지에 관해서는 탐구 과제로 제안하신다. 그리고 스승이 없는 독행상부와 상호교육이 병행되지 않는 하화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상의 상부자인 어린이에게 하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하화교육을 예로 드신다. 교육의 구조는 전체로부터 그리고 전체는 그곳의 부분들과의 내적인 조화로부터 발견됩니다. 상부교육과 하화교육은 그 나름의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며 그들은 협동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갖습니다. 상부교육과 하화교육은 각각의 구성 요소나 각각이 제공하는 체험들을 달리합니다. 이렇듯 저는 상부교육과 하화교육 별도의 자율적인 세계를 인정하지만 교육의 총체적인 구조는 상부교육과 하화교육의 부분적 요소들이 협동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행상부도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궁금해졌습니다. 독행상부를 교육으로 볼 경우 상부교육의 구조나 상부교육의 내재율, 교육적 관계 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독행상부를 교육으로 본다면 독서, 자기 연마, 반복 훈련을 통한 수도계적 품위 향상, 깨달음 등을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요. 교육인 것과 교육 아닌 것의 범주를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교육 본의론에서 교육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상부 교육이 병행되지 않은 하화 교육, 즉 동영상 강의, CD 보급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안 선생님 말 가운데 교육 외연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우려는 굉장히 내 공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의 외연을 자꾸 확장하려고 쓰다듬지 뭐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취지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외연 확장 거칠시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떤 정당화가 안 되는데 자꾸 외연 확장하려고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고 그런 건데 그날을 뭐 고유한 내용이란 말이잖아. 나 의외로 내용이란 말이 좋아. 그 내 안쪽이라는 거 아니야. 안쪽. 그러니까 내재 많이 하는데 내용. 이 교육 안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내용이라고, 교육의 내용이라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의 내용 그러면 교과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건 그야말로 교과 개별적인 내용이지. 그것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통상적인 용어를 쓸 때에도 그건 맞지 않다. 내용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 난 보니까 내용이란 말이 참 근사하더라고. 내용이라는 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 한국학교 중권 3? 예?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어떻든 간에 탐구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탐구 영역을. 그러니까 내가 교육 본인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또 얼마든지 탐구가 가능한 영역, 그것을 모색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자. 내가 얘기하고 바뀔 것으로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독행상구라는 것이라든가 상구교육이 병행되지 않은 하화교육도 있을 수 있다, 탐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능주의적 교육관으로 무슨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혼자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독행상구의 내용이 뭐냐, 혹은 상구, 실질적인 상구가 없는 하화교육의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조 조건을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독행상구라는 게 있다면. 그런데 교육 앞에 형용사가 많이 붙는 거 있잖아. 독행상구. 내가 얘기하는 지금 이것은 협동교육의 구조거든. 내가 얘기했던 건 교육의 구조가 아니고 협동교육의 구조. 그러니까 상구교육과 하학의 만남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상구교육은 매개 상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 그렇지, 내 책에도 쓰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독행상구의 구조가 있다면 독행상구라고 하고 또 매개상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경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성형사가 붙은 교육의 형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음악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듯이. 그렇잖아. 문제는 그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만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경계만 확실하게 한다면, 이건 독행상구다, 이건 매개상구다, 이것은 실질적인 상구교육이 종반되지 않은 하화교육이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런 걸 상정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우리 애들 기를 때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알고 있으면서 뻔히. 예? 예를 들면 지금 야구 경기를 했는데 누가 지고 이겼는 걸 알아요, 내가. 근데 우리 애가 야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한때. 롯데 팬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럼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애한테 물어보지. 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뭐 재밌는 거야, 그냥 뭐 얘기하는 거.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그 흥분하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그야말로
난 정말 무식하게 돼야지. 아유 롯데가 이번에 진 거 아니야? 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겼지? 뭐 어쩌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하와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야 내가. 나는 배우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냐. 그만큼 그 하와의 그 내적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냐. 동기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걸 대개들 만족시키지 못하래요. 나 알고 있는데 하고 나 뻔히 아는 거야. 그게 친구부터 모른 척하고 계속 대꾸해 주는 거 그 자체만으로서 상대편한테 그 하와의 열정을 불사르게 하고 하와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봐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경계를 짓는 게 중요하다. 가능하면 경계 짓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면 앞에 형용사가 붙은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냥 나가 그 협동구 교육의 구조는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고 그 여타고 또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자. 오케이? 그 다음에 김상현. 일단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점에서 교육 자체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것이 생성, 변화, 운동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 시점에서 교육의 양상은 동일하지만 그 구조가 반드시 공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구조 자체가 변하는 통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은 고정된 구조를 가졌다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발전하는지도 모른다. 교육 내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진화는 그 소인의 추가, 재조정, 재교합, 재조직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중 주도적인 소인의 등장으로 갑자기 그 전체적인 형태가 변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이 그 속성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그 내적 논리가 변형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교육 양상의 진화라는 말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탐구자가 가진 교육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탐구자는 자신의 관점에 의해서 교육 현상을 규정하며 따라서 교육 양상의 진화를 그 관점에 구속시킬 위험이 상존한다. 교육 본의론 역시 구속시키다는 무슨 말이야? 구속인 것 같아. 속인데 잘못. 교육 본의론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 양상의 발전에 상응하는 교육관의 진화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진화의 수준을 변별할 만큼의 좀 더 세련된 교육학 체제의 등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어야 할 것이다. 중상권 87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교육관의 진화랑 별도로 교육 양상의 진화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해하기로 교육의 양태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 양상은 그 중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일종의 모형이나 모델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옳다면 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그 교육관 자체는 진화를 할 수 있을지라도 양상 그 자체는 변화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저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육관의 진화와 다른 교육 양상 그 자체의 진화가 있는 것 가능할 것인지 혹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상 자체는 실제로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제 그거를 가정하는 일종의 우리의 교육관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쓸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2차원적인 진술을 하다가 3차원적으로 갈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육의 양상이 고정시켜 놓고 교육의 양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 네. 근데 이제 교육의 양상이라고 할 때는 내가 교육의 본의로서 규정하는 양상이지. 그렇지? 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앞서 맨 첫 패러그래프에 교육 자체도 발전한다 그런 말 하지. 네. 그건 교육의 폼이가 있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어떤 교육 본의에서 얘기하는 또 교육의 한 폼의 상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교육에 대해 책임있게 얘기했으면 내 품위를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 한계가 있어요. 알았어? 근데 지금 이 중3고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연구를 내가 촉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는 태양계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돈다. 어? 잠깐만, 태양 자체가 움직이지 않나? 은하계에서는 움직여요. 태양 자체도. 알았어? 예. 그러니까 태양계를 설명할 때는 고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지. 네. 그러나 은하계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니까 이 3차원적인 논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알았어?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교육의 양상의 전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교육의 양상이라고 할 때 이거다. 라는 고정시켜 놓고 양태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 근데 교육 양상 자체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연구 과제로 두고 싶은 거야.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은하계 쪽을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예,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 교육의 양상은 고정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야 양태에 대한 설명이 돼야 안 돼. 되지? 예. 그렇지만 교육 양상 자체도 크게 보면은 변할 수 있고, 변할 때마다 그 양태가 또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 예. 그래야 한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란은 지금 2차원적 논의에서 3차원적으로 가니까 지금 혼란이 생긴 거란 말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는 지금 가능성을 자꾸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지. 열어놔야 돼. 지금 교육의 품위가 뭔지 나는 몰라요. 그 열어놓자는 얘기지. 그래야 메타교육도 성립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교육 품위를 좁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본인적 측면에서. 얼마큼 내재를 충실하냐. 이것도 하나의 품위. 좁게 보는 품위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열어놓자. 하는 얘기지.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민선인가? 예. 네, 저는 이거 그 교육적 체험하고 교육학적 체험을 이렇게 좀 그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게 있다는 걸 확인한 게 지난 1년 동안의 변화고, 또 이게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쓰고 나서도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또 좀 헷갈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예. 흔히 어려운 사상 체계를 처음 대할 때 부분적인 나무보다 전체 숲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전체에 대한 이미지 없이 부분적인 강조에 머물다 보면 자칫 전체에 대한 맥락을 놓치게 되어 엉뚱한 길로 들어갈 수 있기에 전체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어디로 운동하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교육의 품위가 매우 높은 태권도 장인으로부터 상부 체험을 하면서 학교 교사가 된 뒤에도 별도로 태권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교사인지 태권도 교육자인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태권도 사부님과의 교육적 관계가 좀 느슨해진 무렵 새롭게 상부 체험을 하고 싶어 국악 동네를 탐색했습니다. 몸이 요구하는 기준은 사부님 같은 수도계 품위와 교육계의 품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검생의 경우 교육계의 품위가 약간 처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다른 매력으로 인해 저와 국악과 교육의 교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에 대한 관심은 이와는 다른 차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쌤께 매달려 교육학 소재로 상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간절히 원하는 물음 때문에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문득 찾아온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다양한 수도계의 교육을 추진하면서도 언어와의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사 1년간 제 스스로 실험한 바로 제가 교육학자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이것은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생활인으로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생활의 지혜일 것입니다. 교육 본의를 왜 어려울까?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왜 스님께서는 교육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다고 평가하시는가? 스님께서 틀리는 것을 지적하실 때마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기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교육의 구조와 가치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한 단계 자신감이 올랐습니다. 건방진 제 모습을 계속 드러내겠습니다. 공자는 본인은 물론
누구에게도 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지자 아내조차도 3개월 정도만 호여했지 지속적으로 붙들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논어 전편에서 한 부분에 자신에게 인을 허락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을 어려워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신다. 인이 멀리 있을 것 같냐? 나는 원하기만 하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다. 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자와 선생님 경우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제 경우 분명히 학교 체제에서 교과서를 매개로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만난 상황보다는 사부님과 온몸으로 만나 서로 교감한 장면을 교육으로 떠올리기 수월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체시키고자 했던 학교제도, 교과서, 수업 상황을 끌어안고 교육체험을 하기에는 이미 지뢰밭을 걷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비춰보면 분명 교육적 체험이 교육학적 체험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체험을 해체시키지 않고 교육학적 체험을 하겠다는 것은 체험과 언어 간의 불상용, 서로 이렇게 닮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떠미는 꼴과 같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은 교육학적 체험을 통해 완고한 학교제도의 언어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개인에게 알맞은 소재를 통한 교육적 체험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육적 체험과 교육학적 체험을 양날개로 삼아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가치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학자와 교육자는 분명 다른 활동을 하지만 교육학자 역시 교육의 가치 체험 여부가 교육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붙들고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시는 선생님을 통해 선생님 역시 교육자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학을 소재로 한 교육의 가치 체험이 교육학적 체험을 공고히 하는데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 막연한 추측이지만 교육본인으로 접근하는 곳곳의 함정 중에 오히려 교육학적 체험보다는 교육적 체험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정체성에 대한 문제,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데 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정체성의 위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일까? 우선 그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나라는 것의 고유성을 어떤 하나로 귀착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걸 거부해요. 나라는 것은 경험하는 나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험이 나를 규정해 준다는 거지. 예? 이 생각.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고 별도 또 아주 고정불변에 경험이 있느냐 아니냐 경험하는 나가 있습니다는 거지. 예? 예,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경험의 총체가 나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면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뭐 그것이 경험이 어떻게 중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경험에는 다양한 종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일무이한 고유한 경험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거거든. 최소 멀티플 리얼리티 누가 얘기했지? 뭐 슈츠 가지고 그 자주 좋은 멀티플 리얼리티라는 개념이 있거든. 슈츠가 근데 어디 여러분들 찾아봐서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책에 인용이 됐을 거야. 거기 이제 보면 이게 슈츠인데 그 사람은 세상이 여럿이라는 거야. 그리고 영국도 포함되고 뭐 상상의 세계도 포함되고 그래요. 되게 상상의 세계면 그 공허한 것을 생각하잖아. 상상의 세계는 그 실제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실제하는 건데 사람은 소설이라는 게 뭐 가상에 모르는데 소설 자체가 실제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상과 실제를 잘 구분 못 해요. 근데 경험하는 게 실제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경험하는 것만큼.
그 꿈의 세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수준은 꿈의 세계. 사실은 과학의 세계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다르지만은 비슷하다 할 때 다른 것이 전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의외로 과학의 세계하고 이 꿈의 세계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상상의 소산이거든 그게 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은